자, 올랩이란, 우리가 안 하기로 했지, 참. 올랩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데이터 마트랑 구축이 돼 있으면, 그런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올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를 사용자들이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자기가 직접 추출해내는 거예요. 올랩을. 그래서 보통 OLTP와 올랩이라고 부릅니다. OLTP라는 거는 뭐냐면 트랜잭션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거를 OLTP성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OLTP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운영계 시스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냅샷으로 기업에서 여러분들 고객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또 ERP 시스템, 그래서 또 그 부분을 우리가 OLTP라고 하고요. 올랩은 거기서부터 추출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올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올랩은 보통은 이제 다차원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보는 그 피벗 테이블은 2차원이에요. 2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차원이라는 거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속성을 한 축을 보는 겁니다. 내가 지역에 대한 거를 축으로 본다. 우리 뭐냐면 통계학을 배운 사람들은 변수라고 배웠죠. 변수 하나하나를 우리가 차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디멘전, 차원이라고 봐요. 성별, 남자, 여자냐 해서 성별이라는 것도 하나의 축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이대라는 것도 하나의 축으로 볼 수 있고, 지역, 서울에 사냐 어디 사느냐도 하나의 축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축을 내가 여러 개를 나눠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면서 남자이면서 20대인 사람들의 구매한 상품 수. 이거는 우리가 4개 차원이 들어가 있죠. 그죠? 서울이면서 지역, 남자인 사람, 성별, 그 중에서도 20대, 나이, 그 다음에 어떤 상품 돼 있는지, 이런 것처럼 내가 필요한 차원을 여러 개 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브레이크다운 여러 가지 말을 쓸 텐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차원적인 정보 구조예요. 그래서 올랩이나 데이터 마트는 기존에 이렇게 2차원적인 정보만 우리가 추출해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차원을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보통 3차원을 가장 많이 쓰는데 그 3차원을 우리가 큐브라고 얘기합니다. 큐브는 3차원을 우리가 큐브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서 큐브 시스템을 보통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올랩의 데이터 분석 방식은 다차원이고 발견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가 직접 쿼리를 날릴 수가 있어요. 말을 하듯이 자연어처럼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쿼리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쿼리를 날리는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차원축을 하나씩 우리가 끄집어내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얘가 차원에 따라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그래픽하게 많이들 요즘 돼 있습니다.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들이, 올랩 시스템이 거기 붙어있는 올랩 시스템들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질문에 얘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차원적인 접근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하나의 축들을 보는 겁니다. 축. 그래서 이걸 디멘전, 영어로는 디멘전 또는 한국말로는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 박스, 주사위처럼 생긴 요거를 우리가 큐브라고 합니다. 큐브. 그래서 이런 큐브 시스템으로 돼 있죠. 많이. 보통 3차원적으로. 왜냐하면 4차원, 5차원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3차원이 가장 그래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보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3차원적인 큐브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시간의 차원, 제품의 차원, 지역 차원, 그리고 여기서 오려고 하는 팩트가 있고요. 팩트가 있고 디멘전이 있고요. 이 팩트와 디멘전을 우리가 보면서 나눠주게 되는 거죠. 팩트는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 디멘전은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축.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시간과 어떤 제품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자, 타임과 프로덕트와 세일즈 어떤
영업사원이 했느냐라고 보는데, 시간의 관점에서 1월달 판매량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것만 보고 한번 해볼까? 1월달 판매량 얼마예요? 1월달 판매량 12, 10, 20 하니까 42죠? 땡. 뒤에도 있잖아. 이 축 자체가 전부 다 1월달이라니까? 위에 게 전부 다 1월달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죠? 그걸 다 더해야지 1월달이잖아요. 맞죠? 1월달이라고만 얘기하면. 이 위에 전체가 다 1월달이라니까? 자, 그러면은 세일즈 펄슨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뒤에 있는 거를 다 포함해야지 이 전체가 다 DeWitt라는 세일즈맨이 그 판매한 판매량이겠죠. 프로덕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1월달 판매하는 것 중에서 A 프로덕트가 얼마야? 1월달에 A 프로덕트의 판매량이 얼마지? 라고 보면 요 큐브 중에서도 요 A라는 사람의 요 큐브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42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죠. 큐브를 이용해서 디멘전을 이용을 해서 그냥 시간의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시간과 프로덕트의 관점에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1월 달에 A라는 상품을 두잇이라는 사람이 몇 개나 팔았지? 라는 걸로 이렇게 자꾸 우리가 디멘전을 이용해서 쪼개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20. 1월 달에 A라는 상품을 두잇이라는 사람이 20개를 팔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올랩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차원을 나눠가지고 큐브 형식으로 막 만들어냅니다.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막 차원을 만들어내서요.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을 내가 분석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피보팅이라는 거는 가로 세로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를 피보팅이라는 거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드릴 다운, 드릴 업이라는 게 있어요. 드릴 다운이라는 거는 뭐냐면 점점 내려가는 거. 자, 무슨 구냐? 서울시. 그러면 무슨 동이지? 무슨 동? 이렇게,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드릴 다운이라고 하고요. 점점 올라가면서 그거를 합계를 이렇게 서메이션 하는 거를 우리가 드릴 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드릴 다운은 그걸 디바이디드 하는 거고, 그걸 서메이션 하는 거를 드릴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큐브라고 나와 있죠. 큐브. 그죠? 큐브를 이용해서 드릴 다운, 드릴 업을 하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판매점 큐브, 무슨 큐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서로 드릴 다운, 드릴 업 해가면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드릴 어크로스는 이 두 가지 간의 관계를 서로 크로스해서 보는 걸 드릴 어크로스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리포팅은 사람들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드릴 다운, 드릴 업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막 만들면은 리포트가 저절로 착착착착 변경되면서 화면에 막 뿌려집니다. 변경된 내용들이. 그런 리포팅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판매 정보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갖고 와서 리포팅을 만들고요. 거기서 어떤 정보들을 내가 걸러야 되겠다라고 필요한 정보들만 클릭해서 필터링을 하게 돼서 나오면 이제 이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피벗도 가능해지고, 피벗 기능을 이용해서 또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드릴 스루는 뭐냐면 여기서 관련된 정보들을 내가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더 갖고 와서 이제 붙여서 더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를 드릴 스루라고 합니다. 우선 드릴 다운, 드릴 업이라는 개념을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드릴 다운, 드릴 업. 그 다음에 피벗. 피벗은 많이 써봤죠? 그죠? X축과 Y축을 이제 바꿔가면서 여기다가 X축에다 뭘 집어넣고 Y축에다 뭘 집어넣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디바이드 돼가지고 착착착착 뿌려지죠? 그건 이제 2디멘전이고요, 보통. 그죠? X축과 Y축만을 보는 건 2디멘전이고, 큐브는 거기에 Z라는 축을 하나 더 도는 거를 우리가, 큐브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다차원으로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근데 눈으로는 시각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4차원, 5차원, 6차원으로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각적으로 그게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렇죠. 보통 3차원 이상은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그래픽적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픽적으로 한 3차원까지 보여주고요. 그렇지만 분석은 4차원, 5차원에서 차원을 여러 개 써서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올랩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예, 그래서 올랩, 그 다음에 ROLAP이라는 걸 릴레이션 올랩이라고 해서 관계형 올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멀티디멘전 올랩, 관계형 올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쓱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에 이제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런 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랩 기술 말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올랩 기술은 실제로 사용자가, 즉 내가 현업 사람들이 내가 기존의 데이터를 내가 저장을 해놨다가 올랩 웨어하우스로부터 사람들을 내가 분석을 할 때 끄집어내서 쓰는 게 올랩이고요. 즉 사용자가, 유저가 직접 들어가서 그걸 분석해서 큐브 형식으로 돼 있는 거를 내가 데이터 마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드릴 다운, 드릴업 해가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끄집어내는 거를 올랩을 이용해서 쓰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엑셀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올랩은 금방 쉽게 배워요. 쓸 수가 있어요. 기업에서 쓰다 보면은. 근데 어려운 거는 데이터 마이닝이죠.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CRM 분석가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통계하면은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있었죠. 차이 검증을 한다 그러면 T-테스트 ANOVA, 그 다음에 관계형 검증한다 그러면은 회귀 분석, 상관 분석,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분석, 이런 분석 기법을 써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그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도 그런 기법인데,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통계적 확률에 기반을 하지 않은 분석 기법입니다. 통계하고 데이터 마이닝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숫자로 이렇게 이용해서 숫자를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인데, 근본 개념이 틀려요. 통계에서 이용하는 거는 내가 어떤 가설을 내세우고 차이가 있다 없다 이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시스템이라면, 그런 방법이라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확률적인 기반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무수히 많이 있죠. 거기서부터 어떤 데이터를, 어떤 지식을, 널리지를 끄집어내는 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겁니다. 어떤 패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률적인 의미로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관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관계. 예를 들자면 연관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소시에이션 룰 또는 우리가 마켓 어널리시스,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비즈니스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월마트나 이런 데서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편의점이란다. 마트 가면은 대형 마트 가면은 항상 기저귀랑 맥주랑 같이 팔죠. 그죠? 우리나라는 꼭 그렇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랑 맥주를 같이 놓고 팔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저녁 때쯤 되면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미식축구나 이런 걸 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걸 볼 때 아내들이 가서 간 김에 맥주 사러 간 김에 기저귀 사갖고 와. 이렇게 시키죠? 그죠? 그래서 차 갖고 가서, 우리나라도 요즘 대형마트에서 거의 많이 사죠, 요즘은 우리나라들도. 그렇게 가서 사갖고 온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걸 알았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용자들이 매출 데이터베이스,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가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 가면은 장바구니에 막 담고 쭉 가면은 스캐너에다 한 번씩 계속 긁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정보들이 계속 거기에 저장돼 있어요. 누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가 쭉 저장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신용카드라든가 여러분들 회원카드 이런 거 보통 주죠, 다 요즘은. 그래서 주면은 다 등록하게 돼 있어서 누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물건들이 한 장바구니에 어떤 물건들이 같이 사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걸 끄집어내는 기법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수식이 있어요. 수식이 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서 봤더니 특정하게 기저귀를 사는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사는 사람들이 기저귀도 많이 산다는 거예요. 항상 장바구니에 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본 거죠.
근데 그게 몇 명이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맥주랑 기저귀를 같이 사간다고는 어떤 그런 정보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거는 어떤 확률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장바구니를 데이터를 쭉 분석해 봤더니 전체 100건 중에 맥주하고 기저귀를 같이 동시에 같이 산 사람들이 한 90명이 돼. 이거 뭔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한두 건이다 그러면 무시할 수 있는데 뭔가 있다는 거예요. 100건 중에 90건이나 그렇게 발생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부서에서 이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원인을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파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맥주를 사러 가서 와이프들이 부탁을 하니까 기저귀도 같이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정보들을 끄집어내는 거는 데이터 마이닝이고요.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정보들을 끄집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케팅 부서에서 이걸 활용해야죠. 어떻게? 진열대 배치를 틀리게 해야죠. 그죠? 그럼 맥주랑 기저귀랑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물건이에요. 그죠? 연관성이 없잖아.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던 뭔가를 끄집어낸 거죠. 그거의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인이 나왔어요. 원인과 결과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정보를 실제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이 데이터 안에는. 어떤 패턴들이 존재를 하는데 나는 몰라요. 논리적으로 이게 확인이 안 돼. 논리적으로 하면 미리 이미 다 했겠죠. 그런데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기업에 있는 데이터 안에는 내가 모르는 사용자들이 모르는 뭔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데이터로부터 이 지식을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마이닝이 뭐예요? 마이닝이 탄광에서 금 캐고 석탄 캐는 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캐내는 거예요. 뭘 캐내냐면 널리지를 캐낸다는 의미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널리지 매니지먼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널리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근데 그거를 어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거를 끄집어내는 방법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통계학에서 회귀분석, 카이스퀘어, 아노바, 티테스트 이렇게 분석하듯이 이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연관규칙은 같은 상품들끼리 뭐가 같이 묶여서 판매하느냐 이런 걸 볼 때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연관된 제품과 서로 연관된 뭔가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룰을 발견해내는 게 연관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클레멘타인이라는 그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클레멘타인을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우리가 통계학은 SPSS를 이용해서 해봤죠. 얘는 클레멘타인을 이용해서 해볼 겁니다. 클레멘타인도 SPSS사가 인수해서 지금은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차 패턴은 뭐냐? 연관 규칙하고 비슷한데 순차 패턴은 순서가 있어요. 얘를 사면 꼭 얘를 사. 연관 규칙은 몰라. 기저귀랑 할든가 맥주는 같이 사가. 동시에. 이거고요. 순차 패턴은 뭐냐면 얘를 산다면 항상 얘를 사요. 이게 순차 패턴이에요. 그걸 발견해내는 게.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은 여러분들 웹사이트 디자인할 때 어떤 사람은 클릭할 때 제일 큰 메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메뉴로 가고 어떤 메뉴로 가죠. 이런 패턴들을 쭉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패턴들을 골라서 그거를 메뉴 구조를 다시 바꾸죠. 아니면 제일 첫 화면에다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근데 경로를 3-4번 클릭해서 넘어가는 거를 바로 앞에다가 퀵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끄집어 내놓죠. 이런 게 뭐예요? 이런 순차 패턴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뭐를 통해서 이렇게 클릭해 간다라는 걸 보면 최종 목적지를 바로 끄집어내서 가장 많이 가는 거를 앞에다 둘 수도 있죠. 아니면 메뉴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구조로 바꿔서 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수강할 때도 어떻게 수강합니까? 선수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제 수업에 웹 프로그래밍 수업은 웹 프로그래밍 1을 들어야지만 2를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들어야 되고. 이런 순차 패턴이 있어요. 이제 그런 패턴들을 발견해내는 게 바로 순차 패턴 발견이라는 겁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냐? 자, 이
이 안에 어떤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중에 안경 쓴 사람과 안경 안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딱 왔어. 그러면 이 새로운 사람은 안경 썼다 안 썼다, 안경 이 그룹으로 들어갈래 이 그룹으로 들어갈래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어떤 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중요한 원인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 도산했다, 안 했다? 이거를 통계적 기법을 쓸 수도 있지만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냐면은 A냐 B냐를 나누는 분류 기준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돼요? 은행에서 누가 딱 왔어. 대출하러 딱 왔어. 뭘 물어봐야 돼? 뭐가 제일 중요할까? 도산했다, 안 했다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변수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다는 거죠. 뭘 물어보고 그다음에 뭘 물어보고 뭘 물어보면 이 사람은 도산했다 안 했다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디시전 트리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냅니다. 포유류죠. 20곡이 하잖아. 처음에 딱 보면은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포유류예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4발이에요? 2발이에요? 발이 몇 개? 이렇게 점점 물어나가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물어본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과정에서 A냐 B냐 어떤 기업체들을 보면 이 기업이 도산한 기업이냐 안 한 기업이냐 또는 도산할 기업이냐 안 할 기업이냐 대출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를 구분할 때 기업에 있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어떤 패턴 룰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과거 3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도산을 하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은 도산을 안 했더라.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도산했다 안 했다를 결정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다. 얘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얘를 물어보고 얘를 물어보면 도산했다 안 했다를 정확하게 내가 구분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분류 규칙입니다. 그다음에 군집화, 클러스터링이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클러스터링하고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약간 헷갈리는데 클러스터링은 뭐냐면 이 중에 있어요. 이 중에서 야 끼리끼리 모여봐. 그러면 따로 모입니다. 알아서들. 그죠? 너는 A그룹, B그룹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몰라. 우리가 고객 세분화할 때 그러죠? 몰라. 그런데 야 끼리끼리 모여봐. 그러면 끼리끼리 모여요. 자 그러면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묶이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묶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묶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이 있겠죠. 그죠? 뭐 안경을 쓴 사람들끼리 같이 묶여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서로 같이 끼리끼리 묶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군집화를 시켜서 찾아내는 거. 아, 이런 군집,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묶이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묶이는구나. 우리가 고객 세분화할 때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군집화 방법이에요. 고객 세분화할 때는 어느 고객이 뭔지를 모르잖아. 어떤 고객들끼리 같은 니즈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데이터를 놓고 그냥 돌려버려요. 얘를. 군집화 분석을 돌려요. 클러스터링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슷한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묶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이런 요구사항으로 같이 묶이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을 봤더니 남자가 많네. 남자 중에서도 남자 20대가 가장 많네. 요 사람들은 남자면서 20대인 사람들은 요런 요구사항들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라고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내가 메일을 따로 보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클러스터링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클러스터링하고 차이점을 아시겠죠?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냐면 위에 분류 규칙은 뭐냐면 정해져 있어. 얘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왔다. 야, 너 뭐냐 물어봐. 그러면 너는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이렇게 2개의 집단 또는 3개의 집단으로 내가 나눠놓고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을 만들어서 A로 갈지 B로 갈지를 결정해 주는 게 그런 규칙을 정해 주는 게 분류 규칙이고 클러스터링은 그게 아니에요. 전체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10명이 있어. 100명이 있어요. 야, 지금부터 군집으로 나눠볼게. 끼리끼리 모여. 이게 클러스터링 방법이에요. 차이가 있겠죠?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얘기를 해가면서 배울 거예요, 나중에. 일단 그 정도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기업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연관규칙과 순차규칙과 분류규칙, 군집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은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해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게 되고, 분류규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A냐 B인지를 결정하게 되고, 은행 같은 경우에 대출을 해줄 거냐 말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시스템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에는 이거는 우리가 추후에 중간고사 이후에 넘어가면서 실제로 다 분석을 해볼 거예요. 분석해보면서 클레멘타인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혹시 CRM 쪽에, 마케팅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잘 해놓으세요. 마케팅 부서 가면은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능력이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되죠. 여러분들은 마케팅이라 그러면 너무 애매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분석적인 거, 통계학이랑 아니면 이런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안다라고 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기회가 많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저는 뭐 광고를 할게요. 마케팅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마케팅이 뭐냐? 여러분들 다 마케팅 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저는 마케팅 할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 대답은 안 해도 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과 올랩과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로부터 내가 모르는 뭔가를 끄집어내는 방법이죠. 근데 보통 이거는 사용자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마케팅 분석가들이 있어요. 마케팅 쪽에서도 이제 CRM 팀이 있어요. CRM 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분석, 어널리티컬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올랩은 사용자가 직접 내가 서울이면서 서울 거주하면서 남자인 사람들의 뭐 이런 걸 보겠다라고 내가 어떤 머릿속으로 생각을 갖고 이제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가 있죠. 이거는 올랩은. 그래서 올랩은 보통 주로 사용자 중심으로 많이 하게 되고, 데이터 마이닝은 전혀 새로운 곳에서 뭔가를 끄집어낼 때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 시스템이고요. 이제 운영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운영 CRM이라는 거는 실제로 분석해서 나온 그 결과나 이런 거를 가지고 마케팅, 영업,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이거를 붙여가지고 자동화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케팅 쪽으로 볼까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 판매를 기획하고 하는 그런 분야를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 캠페인 관리, 이벤트 관리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림에서 보면 고객 접점, 내부 프로세스, 시스템 운영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중에 마케팅, 영업, 서비스는 우리 다음 주에 따로 배울 겁니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따로 배울 거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운영 CRM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챕터 8장, 9장, 10장에 계속 나옵니다. 한 챕터씩. 그건 따로따로 보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마케팅 자동화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캠페인 관리라든가 노열티 프로그램 관리, 이벤트 관리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쓰는 게 우리가 운영 CRM 중에 자동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 자동화는 이제 세일즈 폴스 있죠. 보통 이제 밖에 나가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영업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보통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FA라고 부르죠. FA 다니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제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가서 듣고 다시 회사로 와가지고 내가 입력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서 이 사람은 뭐 돈을 얼마씩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되고 이런 걸 분석해서 다시 갑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뭐예요? 간단하게는 그냥 휴대폰 하나 들고 가요. 큰 거, 노트 같은 거, 큰 거 있죠. 아니면 아이패드 들고 가서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바로바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얼마 돈을 내야 되고 어떤 그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쫙 떠요, 리스트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계약합니다.
뭐 이렇게 자동화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들이 같이 운영이 되고요. 이 부분은 고객 서비스는 고객 콜센터랑 같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운영 CRM에 마케팅, 영업, 고객 서비스라는 걸 붙이기도 하지만 고객 서비스는 큰 의미에서 콜라보레이션 시스템이라 그래서 콜라보레이티브 CRM이라 그래서 따로 빼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묶이기도 하고 아니면 마케팅, 영업을 묶고 이 부분을 따로 띄어서 우리가 콜라보레이티브 시스템에서 같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보시면 되고요. 마케팅, 서비스, 영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캠페인 관리라는 게 뭐냐? 캠페인이라는 거는 특정 고객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죠. 그죠? 보통 고객 기반 또는 제품 기반으로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널리티컬 CRM을 통해서 데이터 마이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랑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을 먼저 세분화하죠. 또는 상품 세분화를 하든가 고객 세분화를 제품 기반 세분화는 우리가 시장 세분화고 그죠? 고객 기반 세분화는, 그러니까 고객 캠페인은 고객 세분화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런 세분화를 통해서 어떤 고객한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캠페인 활동을 하게 되죠. 그죠? 보통, 여러분들, 그런 데서도 많이 오잖아요. 그죠? 버거킹, 이런 데서 보면 요즘 SNS로 많이 오죠? 한다고 상품하면은 싸게 해준다고 이런 쿠폰 같은 거 막 오죠? 쿠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핸드폰 특정하게 20개월 이상 18개월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자꾸 전화 오죠. 공짜로 해줄 테니까 2년 약정 다시 하고 새 핸드폰 준다고. 그죠?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캠페인 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어떻게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캠페인을 여러 개를 이제 쭉 두죠. 그래서 그 캠페인을 우리가 할 때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분석된 CRM하고 같이 오퍼레이션 CRM하고 같이 운영이 돼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로열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것들이 로열티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쿠폰 제도라든가 아니면 단골 프로그램, 통신사 멤버십 카드, 그다음에 회원 제도, 그다음에 포인트 제도, 그다음에 마일리지, 항공사 마일리지, 그다음에 포인트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로열티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CRM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쓰는 게 같이 이제 CRM 시스템에서 연동이 돼서 같이 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형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이벤트는 아까 전에 그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를 이제 띄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접점 같은 경우에 뭐를 물어본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포인트를 물어본다. 이 사람이 18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포인트를 물어보더라. 그러면 이 고객 이탈, 보통 1000이라고 하거든요. CHURN. 1000이라고 하는데 1000될 확률이 높은 확률이다. 높은 사람이다. 이제 이탈 잠재 고객이다. 라고 확인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처리해라라고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이벤트를 알려주는 거죠. 어떤 게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문의하거나 뭘 했을 때, 서비스 접점을 통해서 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띄워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특별 관리 고객이니까 뭘 어떻게 해라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관리해 줄 때가 이벤트 관리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널리티컬 CRM과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고객 피드백을 다시 줘서 데이터를 또 수정하게 돼주고 이런 선한 구조. 우리가 제일 앞부에 봤잖아요. 그죠?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봤던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로열티랑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8장, 9장, 10장에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일단은 그냥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CRM 시스템들이, 운영 시스템들이 거기와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용이 된다. 그러니까 어널리티컬 CRM에서부터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오퍼레이션 CRM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 오토메이션, 세일즈 오토메이션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같이 작동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에서만 제가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점이 되면 기존에 있는 것 서버를 통해서 돌아와서 다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돼서 필터링 돼서 이제 이렇게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로열티 프로그램을 관리하기도 하고 아니면 캠페인이 있으면 캠페인을 했을 때 어떤 캠페인을 1000명한테 했더니 응답률이 몇 %다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야 그럼 이거는 안 좋은 거네.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아니면 반응이 좋다 그러면 이거는 더 계속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번 마케팅 활동이라는 게 어떤 타겟을 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관리를 끝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운영 CRM 측면에서의 운영 CR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 자동화는 말 그대로 영업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통해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영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세일즈포스 오토메이션에서 SFA라고 부릅니다. 고객 서비스는 보통 콜센터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되죠. 그 정도만 하시고 협업 CRM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콜라보레이티브 CRM을 얘기합니다. 보통 얘기하는데 서비스 접점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콜센터죠. 콜센터는 화면에 보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채널들을 통해서 하는데 영업사원이 될 수도 있고 매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비대면 채널도 있을 거고요. 그죠? 사람하고 이제 얼굴을 대면하는 채널들과 그렇지 않은 채널들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 채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라는 게 고객 접점 채널 관리인데 콜라보레이티브 CRM인데 실제로는 보통 콜센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콜센터 같은 경우는 먼저 상담원이만 존재하는 전화 받고 상담만 하는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넘어가면 이제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죠. 이제 콜센터를 벗어나서 이제 고객 지원센터, 고객 상호작용센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대부분은 뭐 콜센터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많이들 구축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MOT 관리, 그죠? 이제 진실의 순간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따로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VOC라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게 VOC, 고객의 소리, 그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고객들의 목소리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이제 VOC 관리 프로세스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보기만 하시고요. CRM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게 되는데 몇 가지 예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고객 지향 쪽에서 보면 나오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차원이라 그랬죠. 팩트. 내가 어떤 걸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을 팩트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차원들을 만들어 둔다 그랬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브레이크 다운 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 스키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에 보면은 ERD 배운 사람들이 있죠. 아마 뭐 데이터베이스 쪽을 안 들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배운 사람들은 ERD 그림 있죠. 이게 ERD예요. ERD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데이터베이스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주제 통합적으로 시간 히스토리컬하게 만들어진 게 특정하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다른 말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누적 관리해준다. 주제에 맞춰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 스키마라는 것도 있고, 스타 스키마를 좀 더 확장을 해서 보면은 하나하나를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또 나눠 쪼개질 수가 있죠. 그 디멘전들을. 이런 걸 우리가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나눠지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고객 DB 같은 경우는 예를 하나씩 보여드린 겁니다. 예를 보면은 고객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저장이 이렇게 테이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고객이다. 그러면 고객은 실제로 익스클루시브거든요. 데이터 이제 ERD 그린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하실 부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익스클루시브라는 건 뭐냐면 고객은 개인 아니면 기업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속해지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ERD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이라 해서 ERD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ERD가 그려지고 그 위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관련된 거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 관련된 이 고객의 영업점과 어떻게 연결되고 이 사람 이건 은행 쪽인데 그래서 어떻게 계좌가 있고 뭐 직원 이 고객을 담당하는 직원은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구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품 같은 경우도 상품 정보에
상품의 분류를 이제 따라 살 수도 있고요. 분류가 있을 거고 패키지로 나눠주고 이 상품에 대한 서비스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식 것들이 이제 다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로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로 각각의 필드들로 다 저장이 되죠. 서비스 관리도 아까 전에 우리 고객하고도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져 있는 거죠. 고객은 서비스는 고객하고 같이 연동돼서 다 같이 데이터베이스랑 같이 맞물려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뭐 조직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구매 계약 이런 것들이 고객 접촉 관리도 이런 식의 다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보면 우리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어떻게 구축을 해야지 이런 걸 다 분석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EFF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변환해서 여기다가 이런 테이블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갖다 넣어놓고 그걸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해 줬죠.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 데이터 마트를 만들고 그 마트로부터 데이터를 올랩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추출하고 또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추출하고 그걸 이용해서 마케팅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다가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보고 다시 모니터링해서 피드백을 하고 피드백에 대한 결과가 다시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으로 정보가 다시 들어가고 순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배운 게 그 내용입니다. 지금 배운 거를 오늘 배운 내용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순환 과정을 거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CRM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체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요. 인하우스 방법도 있고 아니면 솔루션 패키지 도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루션 임대하는 것과 있고 아웃소싱을 하는 게 있는데 보통은 솔루션을 많이 임대를 하죠. 그래서 CRM 솔루션들이 많이 있어요. salesforce.com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의 패키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ERP도 구축한다 그러면 ERP라는 것도 보통 패키지를 사거든요. 기업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상품화된 패키지웨어들이 있어요. 그런 걸 사서 우리 기업에 적합하게 조금 수정해서 사용합니다. CRM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패키지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기업에 맞게끔 한 10% 정도를 수정을 해줘요. 수정을 해서 이제 쓰게 되면 우리 기업에 있는 ERP랑 지금 이제 구매하는 CRM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운영계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뽑아서 써서 그걸 분석하고 올랩 이용해서 분석하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써가지고 또 분석하는 이런 툴들을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범위에 따라서는 전사적으로 구축할 수도 있고 조금씩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전사적으로 구축을 하죠, 대부분은. 그죠? 자, 여러 가지 이제 벤더가 있는데 이제 툴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게 SAP하고 오라클, 그다음에 세일즈폴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이제 조그만하게 있는 거고 실제로는 오라클하고 셉이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AP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게 ERP 쪽하고 보통 ERP, CRM, SCM이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여요. ERP 구축하면은 거기에 따른 CRM과 SCM이 모듈로 같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같이 통합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ERP를 구축해놓고 돈이 없으면 동시에 구축할 수도 있지만 돈이 없으면 ERP를 구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이쪽에 관련된 제품들을 나중에 붙여서 쓰기도 하고 꼭 이 회사 제품들을 ERP를 여길 썼다 그래서 꼭 그 회사 제품을 쓰라는 건 아니고요. 관련된 거는 이제 비교해 가면서 이제 써야 되겠죠. 경쟁력까지 쭉 봤으니까 이건 넘어갔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요.